여러분,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볼 시간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이토록 애쓰고 있는가? 만약 그 대답이 다른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혹은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라면 당신은 지금 무너지기 쉬운 모래 위에 당신의 인생이라는 집을 짓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격려와 긍정의 에너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한 영향력이 더 널리 퍼져나가기를 소망하며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과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목표를 쫓는 것 사이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거대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전자는 당신을 성장시키지만 후자는 당신의 영혼을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아침에 무엇을 먹을지, 어떤 옷을 입을지 같은 사소한 선택부터 어떤 직업을 가질지,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할지, 혹은 새로운 도전을 할지 같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대한 선택까지. 하지만 이 모든 선택의 이면에 있는 진짜 이유를 스스로 인지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 나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위한 삶을 살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라는 질문은 단순히 멋진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엔진이자 연료이며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과도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부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는 것은 하나의 습관이며 우리 사회에 아주 깊이 뿌리내린 습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도록 교육받습니다. 학교에서는 칭찬 스티커를 받고 집에서는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해드려야 한다는 말을 듣고 자랍니다. 갈등을 피하고 평화를 유지하며 모두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배웁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서히 외부 세계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타인의 반응에 따라 내 행동을 조율합니다. SNS에 게시물 하나를 올리고는 강박적으로 좋아요 개수를 확인합니다. 남들에게 성공적으로 보이는 직업을 선택하고 내 마음은 비명을 지르고 있어도 다른 모든 사람이 괜찮다고 하니 그 상황에 머무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당신이 당신의 삶에 대한 명확한 왜를 깨닫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세상의 반응에 끌려다니지 않고 스스로 삶을 이끌기 시작합니다. 의식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더 이상 누군가 나를 위해 박수 쳐주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 일이 나 자신에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행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동기부여는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을 훌륭하다고 말해주는 것에서가 아니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에도, 심지어 길이 어렵고 힘들 때에도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내면의 확신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볼까요? 외부로부터 오는 인정은 중독성이 강합니다. 칭찬 한마디, 등 한 번 두드려주는 격려. 물론 순간적으로는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당신이 그것에 의존하기 시작하면 괜찮다는 느낌을 받기 위해 계속해서 더 많은 인정을 필요로 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인정은 항상 당신 곁에 있어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바쁘고 변덕스러우며 당신의 노력을 알아채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결국 당신은 스스로를 보이지 않는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셈입니다. 그렇기에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은 동기부여의 중심을 외부에서 내부로 옮기는 것입니다. 바로 당신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기적으로 변화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명확해지라는 뜻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당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에 쏟으라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가치관에 깊이 뿌리내리고 그것을 기준으로 모든 결정을 내리게 될 때 당신은 더 이상 타인의 인정을 쫓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은 당신의 내면과 삶의 일치를 추구하게 됩니다. 바로 그곳에 평화가 있고 진정한 자신감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연기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삶을 살아갈 때 당신은 비로소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노력을 멈추면 인생은 훨씬 더 단순해집니다. 조용히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솔직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 나를 자랑스럽게 만드는가? 부모님도, 친구도, SNS 팔로워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을 말입니다. 이 질문이야말로 모든 것을 바꾸는 전환점입니다. 당신을 다시 인생의 운전석에 앉게 하는 질문입니다. 그 답을 찾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괜찮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고 겹겹이 쌓인 껍질을 벗겨내며 스스로에게 솔직해지세요. 그리고 마침내 당신의 진짜 왜를 찾았을 때 마치 당신의 삶이 그것에 달려있는 것처럼 단단히 붙잡으십시오.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당신을 일으켜 세워줄 힘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왜 이 여정을 시작했는지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세상의 소음과 압박을 차단하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무언가를 쫓고 있다면 잠시 멈춰서서 자문해 보세요. 나는 이것을 나를 위해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들을 위해 하고 있는가? 만약 그 답이 나가 아니라면 이제 방향을 재조정할 시간입니다. 가장 강력하고 단단하며 성공적인 당신의 모습은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을 위해 해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왜를 알고 있으며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다른 사람의 박수갈채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진실뿐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바로 당신 안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의 잠재력을 잃어버리는 가장 빠른 길은 비교라는 덫에 빠지는 것입니다. SNS를 넘기다 보면 누군가의 완벽한 아침 루틴, 화려한 성공의 순간들, 흠잡을 데 없는 몸매, 행복해 보이는 연인 관계, 새로 산 멋진 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 삶이 초라하고 보잘것없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것이 덫입니다. 당신은 타인의 삶을 잣대로 자신의 가치를 측정하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를 위축시킵니다. 비교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제되지 않을 때 그것은 매우 위험해집니다. 오늘날 우리는 끊임없이 편집되고 보정된 타인의 삶에 노출됩니다. 모든 사람의 가장 빛나는 순간만을 접하다 보니 그것이 현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필터를 거치고 연출되고 편집된 누군가의 인생에 당신의 날 것 그대로의 삶을 비교한다면 뒤처지는 기분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뒤처지고 있다는 느낌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당신은 뒤처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만의 시간대 위를 걷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만의 인생이라는 책에서 당신의 장을 써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빨리 깨달을수록 당신은 더 큰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타인과 나를 비교하는 행위는 결코 당신을 당신의 목표에 더 가까이 데려다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비교는 당신을 당신의 고유한 목소리, 당신만의 길, 그리고 당신의 성장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들이 가진 것에 집중하는 동안
당신은 당신이 가진 것들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당신이 이뤄낸 성과를 애써 축소하고 저 사람처럼 되지 못할 바에야 노력해서 뭐해? 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올바른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어제의 나보다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갔는가? 이것이 진정한 성장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꾸준히 점검하는 것입니다. 비교는 창의력과 자신감, 그리고 삶의 기쁨을 죽입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체되어 있다고 느끼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그 일들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 경쟁하기 위해, 혹은 깊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지치고 지속 불가능한 방식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여정을 복제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만의 길을 창조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당신 자신의 성장에 집중할수록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관심은 줄어듭니다. 내면의 가치와 삶이 일치할 때 우리는 경쟁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내가 걸어온 길에 자부심을 느낄 때 무언가를 증명하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시선을 밖이 아닌 안으로 돌릴 때 당신은 비로소 당신의 여정을 온전히 소유하게 됩니다. 당신의 강점을 발견하고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지금 여기에 당신으로부터 성장을 시작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당신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다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고 비교하고 스스로를 의심하며 낭비했습니까? 만약 그 시간을 온전히 당신 자신에게 투자했다면 어땠을까요? 왜 나는 저들이 가진 것을 갖지 못했을까? 라고 묻는 대신 오늘 나의 비전을 향해 나를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할 일은 무엇일까? 라고 질문했다면 어땠을까요? 이 작은 생각의 전환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당신은 최고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어제의 당신보다 더 나아지면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경쟁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 자신과의 경쟁 말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길에 머무르세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응원해주되 그들의 성공을 당신 자신을 의심하는 이유로 삼지 마세요. 당신이 되어야 할 유일한 사람은 바로 당신이 본래 되어야만 했던 그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복제품도 세상의 기준에 맞춘 버전도 낯선 이들의 인정을 받는 사람도 아닌 온전하고 꾸밈없으며 진정한 당신 말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힘이고 당신을 막을 수 없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다음에 또다시 비교하는 자신을 발견하거든 깊게 숨을 들이쉬고 당신의 초점을 다시 안으로 가져오세요. 그들의 길이 당신의 목적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세요. 그리고 오직 당신 자신을 위해 당신의 성장에 다시 매진하십시오. 마법은 바로 그곳에서 일어납니다. 지켜보기를 멈추고 쌓아 올리기 시작할 때, 의심하기를 멈추고 믿기 시작할 때, 그들이 되려는 노력을 멈추고 마침내 당신 자신이 될 때 말입니다. 당신은 당신 인생의 CEO입니다. 아직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 이제부터 시작할 시간입니다. 아무도 당신을 구하러 오지 않을 것이고 아무도 당신에게 인생의 지도를 건네주며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 책임은 온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회사의 CEO가 비전을 설정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며 올바른 인재를 채용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전략을 수정하는 것처럼 당신도 당신의 삶에 그와 같은 수준의 주인의식과 명확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합니다. 당신은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무언가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바로 당신이라는 존재를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동적으로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그날 하루가 자신에게 일어나는 대로 내버려 둡니다. 중요한 일보다는 긴급한 일을 기준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하지만 당신이 CEO의 마음가짐을 갖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오늘 무엇을 해야 할까? 라고 묻는 대신 나는 어떤 삶을 창조하고 싶은가? 그리고 그 삶을 만들기 위해 오늘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고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비전을 요구합니다. 당신에게도 비전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내어 스스로에게 솔직해져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명확한 비전이 없다면 당신은 표류하게 되지만 비전이 있다면 당신은 의도를 가지고 움직입니다. 당신 인생의 CEO가 된다는 것은 또한 완전한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변명하지 않고 당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당신의 잘못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의 반응은 당신의 책임이라는 뜻입니다. 강한 CEO는 상황이 잘못되었을 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조정하고 배우며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당신의 팀, 즉 당신의 인간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당신의 성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당신을 과거의 패턴에 머물게 하는 사람들인가요? 당신 주위의 사람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당신의 사고방식과 에너지, 그리고 기준에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의 공간을 보호하고 당신이 만들고자 하는 비전과 일치하는 사람들로 주위를 채우십시오. 또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위대한 CEO는 동기부여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장기적인 성공을 지원하는 시스템, 루틴, 습관을 만듭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 수준까지 오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구축한 시스템의 수준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현명하게 구축하십시오. 오늘부터 당신 자신을 당신 인생의 리더로 여기십시오. 더 이상 자동 조종 모드로 살지 마세요. 더 이상 허락을 기다리거나 과거를 탓하지 마세요. 당신에게는 창조하고 변화하고 성장하고 이끌 힘이 있습니다. 운전대를 잡고 사명을 정의하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팀을 선택하고 에너지를 보호하십시오. 당신의 삶은 당신의 사업이며 이제 당신이 직접 경영할 때입니다. 성공은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의도적이고 꾸준하며 종종 조용하게 매일매일 내딛는 작은 발걸음들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당신의 인생은 결국 당신의 일상 습관들의 총합입니다.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매일 하는 일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성공은 지름길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규율에서 나옵니다. 하고 싶지 않을 때에도 나타나는 것,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 쉬운 것 대신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그것은 당신을 한 뼘씩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지루하고 섹시하지 않으며 반복적인 일들을 해내는 데서 비롯됩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행동은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을 위한 투표와 같습니다. 이른 아침 일어나 몸을 움직일 때 당신은 당신의 건강에 한 표를 던지는 것입니다. 유혹을 뿌리치고 일에 집중할 때 당신은 당신의 생산성에 투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투표는 순간에는 작아 보일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복리처럼 쌓여 결국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결과를 볼 때까지 버티지 못합니다.
그들은 동기부여를 느낄 때만 행동합니다. 하지만 동기부여는 변덕스럽습니다. 왔다가 사라집니다. 규율이야말로 동기부여가 사라졌을 때 당신을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규율은 목표와 결과 사이를 잇는 다리입니다. 그러니 오늘 시작하십시오. 작게 시작하십시오. 하나의 습관을 선택하고 그것에 전념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서부터 쌓아나가십시오. 완벽하지 않더라도 꾸준하게 매일 당신 자신을 위해 나타나십시오. 성공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결정, 하나의 습관, 한 걸음씩 당신이 직접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여정은 당신의 경험과 교훈, 도전과 성장에 의해 형성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속도에 맞출 필요도 그들의 청사진을 따를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의 여정은 당신의 것이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비교를 멈추고 당신의 길, 당신의 비전, 당신의 가치, 당신의 성장에 집중하십시오. 당신의 힘은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 있던 에너지를 거두어 당신 자신에게 쓰십시오. 당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데 사용하십시오. 당신은 늦지도 뒤처지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인생에 정확히 제 시간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 스크롤을 멈추고 비교를 멈추십시오. 대신 쌓아 올리고 믿고 당신의 이야기를 당당하게 소유하십시오. 당신의 여정은 다른 누구의 것처럼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당신의 것처럼 보이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당신의 여정을 강력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진정으로 자신에게 집중하기 시작하면 당신이 존재한다고 생각했던 대부분의 한계가 실제가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들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 사회의 기대, 그리고 당신이 살아오면서 주워 담은 두려움으로 만들어진 허상일 뿐입니다.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필요와 욕구, 목표를 똑바로 마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기대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진정한 나와 일치하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명확성은 자신감을 만듭니다. 당신의 가치관과 삶이 일치할 때 당신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목적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을 위한 모든 것이 되려는 노력을 멈추고 당신 자신을 위한 무언가가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진정한 평화와 힘은 바로 거기서 나옵니다. 당신을 고갈시키는 것에는 아니오라고 말하고 당신을 성장시키는 것에는 예라고 말하는 조용한 순간들 속에서 말입니다. 당신은 수많은 사람의 박수갈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을 믿는 당신 자신입니다. 일단 당신이 스스로를 믿게 되면 당신은 멈출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확신을 가지고 움직이고 당신의 목소리를 신뢰하게 됩니다. 그러니 내 자신에게 집중하십시오. 치유가 필요한 것을 치유하고 배움이 필요한 것을 배우고 당신이 되어야 할 사람으로 성장하십시오. 다른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진실을 반영하는 삶을 살 자격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다른 사람인 척하는 당신이 아니라 진짜 당신의 모습에 자부심을 느낄 자격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단 하나뿐인 인생입니다. 그들의 것도 사회의 것도 아닌 오롯이 당신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결국 당신의 선택의 결과를 안고 살아갈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이니까요. 당신의 꿈을 반영하는 선택을 하십시오. 당신에게 평화를 가져다주는 선택을 하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미래를 건설하는 선택을 하십시오.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당신을 위해서. 그리고 그것에 대해 결코 사과하지 마. 여러분,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볼 시간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이토록 애쓰고 있는가? 만약 그 대답이 다른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혹은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라면 당신은 지금 무너지기 쉬운 모래 위에 당신의 인생이라는 집을 짓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격려와 긍정의 에너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한 영향력이 더 널리 퍼져나가기를 소망하며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과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목표를 쫓는 것 사이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거대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전자는 당신을 성장시키지만 후자는 당신의 영혼을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아침에 무엇을 먹을지, 어떤 옷을 입을지 같은 사소한 선택부터 어떤 직업을 가질지,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할지, 혹은 새로운 도전을 할지 같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대한 선택까지. 하지만 이 모든 선택의 이면에 있는 진짜 이유를 스스로 인지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 나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위한 삶을 살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라는 질문은 단순히 멋진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엔진이자 연료이며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과도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부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는 것은 하나의 습관이며 우리 사회에 아주 깊이 뿌리내린 습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도록 교육받습니다. 학교에서는 칭찬 스티커를 받고 집에서는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해드려야 한다는 말을 듣고 자랍니다. 갈등을 피하고 평화를 유지하며 모두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배웁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서히 외부 세계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타인의 반응에 따라 내 행동을 조율합니다. SNS에 게시물 하나를 올리고는 강박적으로 좋아요 개수를 확인합니다. 남들에게 성공적으로 보이는 직업을 선택하고 내 마음은 비명을 지르고 있어도 다른 모든 사람이 괜찮다고 하니 그 상황에 머무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당신이 당신의 삶에 대한 명확한 왜를 깨닫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세상의 반응에 끌려다니지 않고 스스로 삶을 이끌기 시작합니다. 의식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더 이상 누군가 나를 위해 박수 쳐주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 일이 나 자신에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행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동기부여는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을 훌륭하다고 말해주는 것에서가 아니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에도, 심지어 길이 어렵고 힘들 때에도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내면의 확신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볼까요? 외부로부터 오는 인정은 중독성이 강합니다. 칭찬 한마디, 등 한 번 두드려주는 격려. 물론 순간적으로는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당신이 그것에 의존하기 시작하면 괜찮다는 느낌을 받기 위해 계속해서 더 많은 인정을 필요로 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인정은 항상 당신 곁에 있어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바쁘고 변덕스러우며 당신의 노력을 알아채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결국 당신은 스스로를 보이지 않는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셈입니다. 그렇기에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은 동기부여의 중심을 외부에서 내부로 옮기는 것입니다.
바로 당신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기적으로 변화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명확해지라는 뜻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당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에 쏟으라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가치관에 깊이 뿌리내리고 그것을 기준으로 모든 결정을 내리게 될 때 당신은 더 이상 타인의 인정을 쫓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은 당신의 내면과 삶의 일치를 추구하게 됩니다. 바로 그곳에 평화가 있고 진정한 자신감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연기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삶을 살아갈 때 당신은 비로소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노력을 멈추면 인생은 훨씬 더 단순해집니다. 조용히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솔직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 나를 자랑스럽게 만드는가? 부모님도, 친구도, SNS 팔로워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을 말입니다. 이 질문이야말로 모든 것을 바꾸는 전환점입니다. 당신을 다시 인생의 운전석에 앉게 하는 질문입니다. 그 답을 찾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괜찮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고 겹겹이 쌓인 껍질을 벗겨내며 스스로에게 솔직해지세요. 그리고 마침내 당신의 진짜 왜를 찾았을 때 마치 당신의 삶이 그것에 달려있는 것처럼 단단히 붙잡으십시오.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당신을 일으켜 세워줄 힘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왜 이 여정을 시작했는지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세상의 소음과 압박을 차단하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무언가를 쫓고 있다면 잠시 멈춰서서 자문해 보세요. 나는 이것을 나를 위해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들을 위해 하고 있는가? 만약 그 답이 나가 아니라면 이제 방향을 재조정할 시간입니다. 가장 강력하고 단단하며 성공적인 당신의 모습은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을 위해 해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왜를 알고 있으며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다른 사람의 박수갈채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진실뿐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바로 당신 안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의 잠재력을 잃어버리는 가장 빠른 길은 비교라는 덫에 빠지는 것입니다. SNS를 넘기다 보면 누군가의 완벽한 아침 루틴, 화려한 성공의 순간들, 흠잡을 데 없는 몸매, 행복해 보이는 연인 관계, 새로 산 멋진 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 삶이 초라하고 보잘것없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것이 덫입니다. 당신은 타인의 삶을 잣대로 자신의 가치를 측정하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를 위축시킵니다. 비교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제되지 않을 때 그것은 매우 위험해집니다. 오늘날 우리는 끊임없이 편집되고 보정된 타인의 삶에 노출됩니다. 모든 사람의 가장 빛나는 순간만을 접하다 보니 그것이 현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필터를 거치고 연출되고 편집된 누군가의 인생에 당신의 날 것 그대로의 삶을 비교한다면 뒤처지는 기분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뒤처지고 있다는 느낌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당신은 뒤처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만의 시간대 위를 걷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만의 인생이라는 책에서 당신의 장을 써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빨리 깨달을수록 당신은 더 큰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타인과 나를 비교하는 행위는 결코 당신을 당신의 목표에 더 가까이 데려다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비교는 당신을 당신의 고유한 목소리, 당신만의 길,
그리고 당신의 성장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들이 가진 것에 집중하는 동안 당신은 당신이 가진 것들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당신이 이뤄낸 성과를 애써 축소하고 저 사람처럼 되지 못할 바에야 노력해서 뭐해? 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올바른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어제의 나보다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갔는가? 이것이 진정한 성장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꾸준히 점검하는 것입니다. 비교는 창의력과 자신감, 그리고 삶의 기쁨을 죽입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체되어 있다고 느끼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그 일들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 경쟁하기 위해, 혹은 깊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지치고 지속 불가능한 방식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여정을 복제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만의 길을 창조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당신 자신의 성장에 집중할수록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관심은 줄어듭니다. 내면의 가치와 삶이 일치할 때 우리는 경쟁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내가 걸어온 길에 자부심을 느낄 때 무언가를 증명하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시선을 밖이 아닌 안으로 돌릴 때 당신은 비로소 당신의 여정을 온전히 소유하게 됩니다. 당신의 강점을 발견하고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지금 여기에 당신으로부터 성장을 시작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당신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다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고 비교하고 스스로를 의심하며 낭비했습니까? 만약 그 시간을 온전히 당신 자신에게 투자했다면 어땠을까요? 왜 나는 저들이 가진 것을 갖지 못했을까? 라고 묻는 대신 오늘 나의 비전을 향해 나를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할 일은 무엇일까? 라고 질문했다면 어땠을까요? 이 작은 생각의 전환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당신은 최고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어제의 당신보다 더 나아지면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경쟁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 자신과의 경쟁 말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길에 머무르세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응원해주되 그들의 성공을 당신 자신을 의심하는 이유로 삼지 마세요. 당신이 되어야 할 유일한 사람은 바로 당신이 본래 되어야만 했던 그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복제품도 세상의 기준에 맞춘 버전도 낯선 이들의 인정을 받는 사람도 아닌 온전하고 꾸밈없으며 진정한 당신 말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힘이고 당신을 막을 수 없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다음에 또다시 비교하는 자신을 발견하거든 깊게 숨을 들이쉬고 당신의 초점을 다시 안으로 가져오세요. 그들의 길이 당신의 목적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세요. 그리고 오직 당신 자신을 위해 당신의 성장에 다시 매진하십시오. 마법은 바로 그곳에서 일어납니다. 지켜보기를 멈추고 쌓아 올리기 시작할 때, 의심하기를 멈추고 믿기 시작할 때, 그들이 되려는 노력을 멈추고 마침내 당신 자신이 될 때 말입니다. 당신은 당신 인생의 CEO입니다. 아직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 이제부터 시작할 시간입니다. 아무도 당신을 구하러 오지 않을 것이고 아무도 당신에게 인생의 지도를 건네주며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 책임은 온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회사의 CEO가 비전을 설정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며 올바른 인재를 채용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전략을 수정하는 것처럼 당신도 당신의 삶에 그와 같은 수준의 주인의식과 명확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합니다. 당신은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무언가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바로 당신이라는 존재를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동적으로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그날 하루가 자신에게 일어나는 대로 내버려 둡니다. 중요한 일보다는 긴급한 일을 기준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하지만 당신이 CEO의 마음가짐을 갖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오늘 무엇을 해야 할까? 라고 묻는 대신 나는 어떤 삶을 창조하고 싶은가? 그리고 그 삶을 만들기 위해 오늘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고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비전을 요구합니다. 당신에게도 비전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내어 스스로에게 솔직해져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명확한 비전이 없다면 당신은 표류하게 되지만 비전이 있다면 당신은 의도를 가지고 움직입니다. 당신 인생의 CEO가 된다는 것은 또한 완전한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변명하지 않고 당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당신의 잘못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의 반응은 당신의 책임이라는 뜻입니다. 강한 CEO는 상황이 잘못되었을 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조정하고 배우며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당신의 팀, 즉 당신의 인간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당신의 성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당신을 과거의 패턴에 머물게 하는 사람들인가요? 당신 주위의 사람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당신의 사고방식과 에너지, 그리고 기준에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의 공간을 보호하고 당신이 만들고자 하는 비전과 일치하는 사람들로 주위를 채우십시오. 또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위대한 CEO는 동기부여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장기적인 성공을 지원하는 시스템, 루틴, 습관을 만듭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 수준까지 오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구축한 시스템의 수준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현명하게 구축하십시오. 오늘부터 당신 자신을 당신 인생의 리더로 여기십시오. 더 이상 자동 조종 모드로 살지 마세요. 더 이상 허락을 기다리거나 과거를 탓하지 마세요. 당신에게는 창조하고 변화하고 성장하고 이끌 힘이 있습니다. 운전대를 잡고 사명을 정의하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팀을 선택하고 에너지를 보호하십시오. 당신의 삶은 당신의 사업이며 이제 당신이 직접 경영할 때입니다. 성공은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의도적이고 꾸준하며 종종 조용하게 매일매일 내딛는 작은 발걸음들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당신의 인생은 결국 당신의 일상 습관들의 총합입니다.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매일 하는 일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성공은 지름길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규율에서 나옵니다. 하고 싶지 않을 때에도 나타나는 것,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 쉬운 것 대신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그것은 당신을 한 뼘씩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지루하고 섹시하지 않으며 반복적인 일들을 해내는 데서 비롯됩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행동은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을 위한 투표와 같습니다. 이른 아침 일어나 몸을 움직일 때 당신은 당신의 건강에 한 표를 던지는 것입니다. 유혹을 뿌리치고 일에 집중할 때 당신은 당신의 생산성에 투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투표는 순간에는 작아 보일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복리처럼 쌓여 결국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결과를 볼 때까지 버티지 못합니다. 그들은 동기부여를 느낄 때만 행동합니다. 하지만 동기부여는 변덕스럽습니다. 왔다가 사라집니다. 규율이야말로 동기부여가 사라졌을 때 당신을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규율은 목표와 결과 사이를 잇는 다리입니다. 그러니 오늘 시작하십시오. 작게 시작하십시오. 하나의 습관을 선택하고 그것에 전념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서부터 쌓아나가십시오. 완벽하지 않더라도 꾸준하게 매일 당신 자신을 위해 나타나십시오. 성공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결정, 하나의 습관, 한 걸음씩 당신이 직접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여정은 당신의 경험과 교훈, 도전과 성장에 의해 형성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속도에 맞출 필요도 그들의 청사진을 따를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의 여정은 당신의 것이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비교를 멈추고 당신의 길, 당신의 비전, 당신의 가치, 당신의 성장에 집중하십시오. 당신의 힘은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 있던 에너지를 거두어 당신 자신에게 쓰십시오. 당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데 사용하십시오. 당신은 늦지도 뒤처지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인생에 정확히 제 시간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 스크롤을 멈추고 비교를 멈추십시오. 대신 쌓아 올리고 믿고 당신의 이야기를 당당하게 소유하십시오. 당신의 여정은 다른 누구의 것처럼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당신의 것처럼 보이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당신의 여정을 강력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진정으로 자신에게 집중하기 시작하면 당신이 존재한다고 생각했던 대부분의 한계가 실제가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들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 사회의 기대, 그리고 당신이 살아오면서 주워 담은 두려움으로 만들어진 허상일 뿐입니다.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필요와 욕구, 목표를 똑바로 마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기대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진정한 나와 일치하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명확성은 자신감을 만듭니다. 당신의 가치관과 삶이 일치할 때 당신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목적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을 위한 모든 것이 되려는 노력을 멈추고 당신 자신을 위한 무언가가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진정한 평화와 힘은 바로 거기서 나옵니다. 당신을 고갈시키는 것에는 아니오라고 말하고 당신을 성장시키는 것에는 예라고 말하는 조용한 순간들 속에서 말입니다. 당신은 수많은 사람의 박수갈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을 믿는 당신 자신입니다. 일단 당신이 스스로를 믿게 되면 당신은 멈출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확신을 가지고 움직이고 당신의 목소리를 신뢰하게 됩니다. 그러니 내 자신에게 집중하십시오. 치유가 필요한 것을 치유하고 배움이 필요한 것을 배우고 당신이 되어야 할 사람으로 성장하십시오. 다른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진실을 반영하는 삶을 살 자격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다른 사람인 척하는 당신이 아니라 진짜 당신의 모습에 자부심을 느낄 자격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단 하나뿐인 인생입니다. 그들의 것도 사회의 것도 아닌 오롯이 당신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결국 당신의 선택의 결과를 안고 살아갈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이니까요. 당신의 꿈을 반영하는 선택을 하십시오.
당신에게 평화를 가져다주는 선택을 하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미래를 건설하는 선택을 하십시오.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당신을 위해서. 그리고 그것에 대해 결코 사과하지 마. 여러분,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볼 시간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이토록 애쓰고 있는가? 만약 그 대답이 다른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혹은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라면 당신은 지금 무너지기 쉬운 모래 위에 당신의 인생이라는 집을 짓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격려와 긍정의 에너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한 영향력이 더 널리 퍼져나가기를 소망하며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과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목표를 쫓는 것 사이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거대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전자는 당신을 성장시키지만 후자는 당신의 영혼을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아침에 무엇을 먹을지, 어떤 옷을 입을지 같은 사소한 선택부터 어떤 직업을 가질지,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할지, 혹은 새로운 도전을 할지 같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대한 선택까지. 하지만 이 모든 선택의 이면에 있는 진짜 이유를 스스로 인지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 나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위한 삶을 살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라는 질문은 단순히 멋진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엔진이자 연료이며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과도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부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는 것은 하나의 습관이며 우리 사회에 아주 깊이 뿌리내린 습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도록 교육받습니다. 학교에서는 칭찬 스티커를 받고 집에서는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해드려야 한다는 말을 듣고 자랍니다. 갈등을 피하고 평화를 유지하며 모두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배웁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서히 외부 세계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타인의 반응에 따라 내 행동을 조율합니다. SNS에 게시물 하나를 올리고는 강박적으로 좋아요 개수를 확인합니다. 남들에게 성공적으로 보이는 직업을 선택하고 내 마음은 비명을 지르고 있어도 다른 모든 사람이 괜찮다고 하니 그 상황에 머무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당신이 당신의 삶에 대한 명확한 왜를 깨닫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세상의 반응에 끌려다니지 않고 스스로 삶을 이끌기 시작합니다. 의식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더 이상 누군가 나를 위해 박수 쳐주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 일이 나 자신에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행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동기부여는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을 훌륭하다고 말해주는 것에서가 아니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에도, 심지어 길이 어렵고 힘들 때에도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내면의 확신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볼까요? 외부로부터 오는 인정은 중독성이 강합니다. 칭찬 한마디, 등 한 번 두드려주는 격려. 물론 순간적으로는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당신이 그것에 의존하기 시작하면 괜찮다는 느낌을 받기 위해 계속해서 더 많은 인정을 필요로 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인정은 항상 당신 곁에 있어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바쁘고 변덕스러우며 당신의 노력을 알아채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결국 당신은 스스로를 보이지 않는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셈입니다.
그렇기에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은 동기부여의 중심을 외부에서 내부로 옮기는 것입니다. 바로 당신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기적으로 변화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명확해지라는 뜻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당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에 쏟으라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가치관에 깊이 뿌리내리고 그것을 기준으로 모든 결정을 내리게 될 때 당신은 더 이상 타인의 인정을 쫓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은 당신의 내면과 삶의 일치를 추구하게 됩니다. 바로 그곳에 평화가 있고 진정한 자신감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연기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삶을 살아갈 때 당신은 비로소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노력을 멈추면 인생은 훨씬 더 단순해집니다. 조용히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솔직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 나를 자랑스럽게 만드는가? 부모님도, 친구도, SNS 팔로워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을 말입니다. 이 질문이야말로 모든 것을 바꾸는 전환점입니다. 당신을 다시 인생의 운전석에 앉게 하는 질문입니다. 그 답을 찾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괜찮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고 겹겹이 쌓인 껍질을 벗겨내며 스스로에게 솔직해지세요. 그리고 마침내 당신의 진짜 왜를 찾았을 때 마치 당신의 삶이 그것에 달려있는 것처럼 단단히 붙잡으십시오.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당신을 일으켜 세워줄 힘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왜 이 여정을 시작했는지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세상의 소음과 압박을 차단하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무언가를 쫓고 있다면 잠시 멈춰서서 자문해 보세요. 나는 이것을 나를 위해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들을 위해 하고 있는가? 만약 그 답이 나가 아니라면 이제 방향을 재조정할 시간입니다. 가장 강력하고 단단하며 성공적인 당신의 모습은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을 위해 해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왜를 알고 있으며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다른 사람의 박수갈채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진실뿐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바로 당신 안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의 잠재력을 잃어버리는 가장 빠른 길은 비교라는 덫에 빠지는 것입니다. SNS를 넘기다 보면 누군가의 완벽한 아침 루틴, 화려한 성공의 순간들, 흠잡을 데 없는 몸매, 행복해 보이는 연인 관계, 새로 산 멋진 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 삶이 초라하고 보잘것없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것이 덫입니다. 당신은 타인의 삶을 잣대로 자신의 가치를 측정하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를 위축시킵니다. 비교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제되지 않을 때 그것은 매우 위험해집니다. 오늘날 우리는 끊임없이 편집되고 보정된 타인의 삶에 노출됩니다. 모든 사람의 가장 빛나는 순간만을 접하다 보니 그것이 현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필터를 거치고 연출되고 편집된 누군가의 인생에 당신의 날 것 그대로의 삶을 비교한다면 뒤처지는 기분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뒤처지고 있다는 느낌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당신은 뒤처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만의 시간대 위를 걷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만의 인생이라는 책에서 당신의 장을 써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빨리 깨달을수록 당신은 더 큰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타인과 나를 비교하는 행위는 결코 당신을 당신의 목표에 더 가까이 데려다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비교는 당신을 당신의 고유한 목소리, 당신만의 길, 그리고 당신의 성장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들이 가진 것에 집중하는 동안 당신은